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어저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어제가 11월 12일이니까 조국 펀드에 대한 의혹 보도가 터져 나온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날에 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법인 및 관련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뭐냐면 상상인 저축은행 등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줬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져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개인에게 대출을 해줌도 적발됐는데 원래 그 상호저축법 시행령에는 법인에 대해서 대출은 100억 원 한도, 개인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각각 50억 원과 8억인데요. 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조국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주가로 39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가능성 27억 원의 대출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이 사람들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WFM 주식 110만 주, 즉 전체 지분의 4.28%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제공했어요. 담보로. 근데 당시에 110만 주를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39억 원인데 그러면 약 27억 원의 대출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상호저축법 시행령상의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 위반이다. 이제 뭐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거 벌써 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상상인 저축은행에 제일 먼저 개입된 것은 그 조국 펀드의 3대 행동대장 조범동, 우국환, 정상훈. 우국환을 제외한 정상훈과 조범동이는 전부 지금 구속돼 있죠. 정상훈이가 하던 회사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죠. 포스링크 기억나시죠? 암호화폐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폈던 회사. 포스링크 작전 세력과 석탄왕 이상엽, 유순열의 개입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보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 4월에 유순열이라는 사람이 부산 온천에 설렁탕, 곰탕 전문집인 완소 서울 깍두기를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상호를 변경했어요. 그때 유순열이가 완소 서울 깍두기 대표, 이상엽이는 완소 서울 깍두기 감사했는데 2008년부터 이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석탄 사업을 하겠다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고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싱가포르 법인명으로 한전 자회사의 유연탄 공급 입찰에 참여했다가 유연탄을 구입하고 한전 자회사에 납품했는데 한전 자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의 대금을 납부하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들여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12년부터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2014년 말부터 상장사 인수 주가 조작을 횡령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런 횡령 모의를 한 것은 당시 자기들이 번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광산을 개발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사 인수를 꾀했죠. 그 첫 작품이 고려포리머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고, 또 아시죠? 아큐픽스라고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2015년 6월 당시 아큐픽스라는 회사는 자본자금식 상태로 상장 폐기 위기에 있었는데, 민정환, 낯익은 인물이죠? 예.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성수동의 뚝섬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에 있는 아큐픽스 상자 배정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재정 문제를 안 되자 아큐픽스 이상협의를 또 아큐픽스 3자 배정에 불러들였어요. 민정환이가. 그래갖고 대주주가 된다면서 대주주가 된 이후에 석탄 사업을 한다고 속여갖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이때부터 민정환과 이상협이 아큐픽스를 공동 경영하면서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그리고 유순열이는 사내 이사를 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문제의 2016년 8월 조국 펀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시작됩니다. 이상엽과 유순열의 문제가 불거지던 2016년 8월에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레드 펀드에 대해서 25억 원에 달하는 3자 배당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이것이 이제 2016년 10월 2차로 30억 원짜리 3자 배당 유상증자 결정을 내리면서 이 30억 원을 레드 펀드가 납입하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레드 펀드는 아큐픽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를 했죠. 근데 3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아큐픽스가 포스링크로 변경됐죠. 포스링크 누구 거예요? 정상훈 거. 그러면서 슈퍼브 얼라이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또 이상협으로 가다가 레드 펀드를 했던 데가 탈로 리미티드로 대주주가 변경됐죠.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이 탈로는 무슨 세이셀 군동가 어디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는 어떤 작전을 폈냐면 가상화폐 작전을 폈어요.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거기에 바로 누가 들어갔냐면 유준원이라는 사람이 상상인 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인 경규관 NK파트너스라는 사람이 포스링크의 CB와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유준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인 저축은행은 기업 관련 명동 사채가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경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명동 사채업자들 돈을 모아 불려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유준원과 경규관은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로 작전주에는 상상인 저축은행이 개입되고,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금은 경규관이가 해결했다.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최대주주 변경 계약을 맺고, 디아젠이라는 경남 진주에 있는 회사죠.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이오 회사라고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있는 회사고, 타이어 금형을 만드는 세화 IMC에서 작전 세력들이 만든 자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주가 장난을 좀 치려다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바이오 테마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인 저축은행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규관이는 무슨 관계일까? 자, 여기 또 민정환이 나옵니다. 포스링크의 갤러리아 포레를 2018년 11월과 12월에 WFM에 넘긴 것으로 볼 때 민정환은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차명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들어오는 작전 세력과 최소한 작년 12월까지는 공동 경영을 하거나 일정 분야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1월에 포스링크 가상화폐 작전 세력에 진입할 때 민정환과 상상인 저축은행의 유준환을 알게 되고 서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서 WFM 관련 에돈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이것도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민정환이가 세운 지 9일밖에 안 된 자본금 500만 원짜리 회사에
유준원의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무려 100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억 원을 대출해서 그것이 WFM이 갤러리아 4의 지하에 있는 상가들 매체를 민정환에게 넘기자 민정환은 그것을 다시 상상인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겨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돈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돌고 돌아서 WFM을 홀라당 꿀꺽 삼킨 것이 됐죠. 그렇다면 민정환이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정경심과 조범동이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이자 당시만 해도 문재인의 뒤를 이은 이를 대권주자로 누구나 손꼽았던 조국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WFM을 가지고 놀았던 정경심의 공범들, 누굽니까? 민정환,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의 오너인 유준원, 그리고 명동 사채업자들의 돈을 굴려준 경규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갤러리아 4의 지하 1, 2층에 제가 그 등기부등본까지 다 띄워서 보여드렸던 그 수상한 상가의 주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거는 뭐 제가 방송한 자료만 봐도 검찰이 이런 자료가 있었네 그러고 할 겁니다. 그 자료 제가 버리지도 않았어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300부. 아야. 저는 검찰의 능력을 상당히 좀 과신해서 제가 이런 보도를 하면은 검찰이 적어도 일주일 이내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기는커녕 방송을 한 저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이 상상인 저축은행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래서 참 검찰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라는 물줄을 하나 캐면은 거기에 달려있는 민정환, 그리고 유준원, 경규관의 자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정상훈이의 포스링크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또 파생되는 인물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의 여죄를 캐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지하에서 정권을 비웃듯이 마구 판치는 그런 검은 세력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실까요? 제가 한번 여기서 방송을 여러분도 잊어버리신 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도 지어놓지 않고 매일매일 보고 있는 도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윤규군 경찰총경, 그리고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 보나미 시스템의 해운업체인 보나미 시스템의 상무죠. 그래갖고 조범동이 현재 구속돼 있고 조국과 정경심이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회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제일 처음으로 해먹었던 게 웰스 CNT라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기억나시죠? 거기서 만든 게 PMP라는 회사. 거기에 관련된 게 임종석, 김수현, 서울시의 포진해 있는 간부급으로 포진해 있는 고 김근태 의원의 라인들. 박원순 서울시장. 두 번째가 익성. 그렇죠? 세 번째가 그린펀드. 네 번째가 이번에 문제가 된 WFM인데, WFM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뚝섬 갤러리아 4의 전체 45층 중에 지하 1, 2, 3층에 1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100억의 출처를 보니까 중국 완다그룹의 후계자가 나오고 그 뒤를 또 가니까 빅뱅의 승리와 YG의 양현석이 나오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취재 단계까지 들어가진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재 여권의 대선 후보 1위를 달린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SM이라는 신흥 재벌에 나란히 취직을 해서, 그것도 둘 다 해운 관련 업무에 취직을 해서 대단히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남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국 집안과 어떤 연관이 있었느냐? 기념식수를 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 찾아가서 체육관을 지었죠. 조변현이는 조국의 아버지죠. 사망한 아버지. 그리고 조변현이와 동생 조건희는 두 개의 건설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건희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 조국 조건희가 유시민, 김어준, 한겨레 21, 촛불 세력하고 관계를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동남은행과 신세계종금 파산 관제였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은행과 신세계종금을 위해서 떼인 대출금을 받아내야 될 대상이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과 조국 일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조국, 동남은행, 신세계 종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고, 웰스 CNT가 가로등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은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유병원이라는 인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관련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상상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그 상상인 저축은행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캐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으로 캐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왜? 상상인 저축은행이 뚝섬 갤러리아 포레의 WFM이 갖고 있던 상가들을 민정환이한테 담보로 제공 하니까, 민정환이가 에돈 파트너스를 세워서 자본금 500만 원짜리 9일밖에 안 된 회사를 세워서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상상인 저축은행을 쳤다는 것은 요 뚝섬에는 갤러리아 포레에 이쪽부터 치고 들어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훈이가 나올 것이고, 정상훈이가 했던 포티스라는 회사 등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죠. 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건과 별개인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들이 왜 S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운 회사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의 석탄 밀반입니까?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아직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6천억 원의 중국 자금이 실제하는가, 실제한다면 어디인가. 그 중에 100억 원 저희가 확인됐다고 보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문갑식의 진짜TV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8월 13일 정도부터 내리 지금 했던 기사들인데, 검찰이 정확히 이 사건이 조국 게이트가 터진 지 석 달 만에 상상인 저축은행을 치고 들어왔죠. 자, 과연 검찰은 이쪽부터 치고 들어와서 이 전체의 구도를 완벽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지금은 이쪽으로부터 수사를 했지만 역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딱 들어가면 터널이 맞닿듯이,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맞닿듯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 많이 일치한다면 이 사건은 아마 2년 반 남은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사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쉽게 해서 순진한 투자가들을 울리는 검은 세력들의 작전은 거의 절반 이상이 뿌리가 뽑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검찰이 그 의지가 있을까? 아니면 조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인가? 그것은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그 속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복습을 강요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어렴풋하게라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야, 그때 어떤 수준이야 라고 아셔야 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건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시민 여러분들이 대충 일주일이면 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력을 내고 스스로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서, 이번 조국 사건은 3개월이 넘도록
애국 보수 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검찰이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칼끝을 들이대면서 이 수사가 조국을 넘어서 이 정치권 전반에 뻗쳐 있는 검은 돈에 대한 확대 수사가 될지 저도 그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발 앞서 상세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TV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